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사례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살펴보고 수다 나눠보는 시간, 톡톡 이슈 시간입니다. 이 웰빙이 자리 잡은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무공해, 친환경, 유기농 등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부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즉 PLS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식약처 유해물질 기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수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 뭐 요즘 그렇죠. 뭐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참 과일 더 많이 챙겨 먹게 된단 말이에요. 감기 안 걸리려고. 그렇죠. 예. 과일 많이 챙겨 드시죠? 예, 저 과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뭔가 씻으면서도 내가 제대로 씻은 게 맞나라고 이렇게 좀 안심되지 않고 찝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2019년 1월부터 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가 실시가 된다고요. 뭐 어떤 제도인지 네. 어려워요, 일단 말이. 그래서 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풀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농약을 사용을 하려면 사용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얼마만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잔류허용 기준을. 그런데 이 잔류허용 기준들을 포지티브 리스트니까 그 리스트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에 없는 것들은 다 일정하게 그 0.01인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PLS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이 PLS 제도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2016년도 12월부터는 경과종 신류하고 열대과일류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에서 이제 국내 것까지 전부 다 한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PLS 제도가 도입이 되면 달라지는 점이 예전에는 기준이 없었어도 뭐 그 코덱스 등의 국제 기준이나 아니면 비슷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기준을 잠정 기준으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없으면 다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PLS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도입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수입식품이 지금 많이 그 수입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식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량도 사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800만 톤이었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사이에 100만 톤이 늘어난 거예요. 와. 예, 그렇게 이제 그 식품 수입도 많아지고 국내에서도 그 건강에 좋다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산에서 채취하던 것들을 지금은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작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 관리가 좀 더 철저한 농약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PLS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합법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그 잔류허용 기준으로 관리하고요. 네네. 그 등록되지 못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은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거는 아예 뭐 거의 먹게 될 일이 거의 없겠네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먹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로부터 그 농약의 오남용을 좀 막고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자 생긴 그런 제도군요.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농민과 식품업체 등에서는 그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이 좀 부족해서 관련 농약에 대한 그런 뭔가 좀 부적합한 상황?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부적합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걸로 또 피해를 입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농민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은 그 농약을 등록하고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같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룹 기준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럼 그거면 충분한 건가요? 실제로 그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 그 정식 기준이 전환될 때까지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잠정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2021년 12월까지만 사용을 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국내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제 정식 등록을 하고 정식
기준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이제 그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주는 데는 검토하는 게 최소한 1년은 걸리거든요.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전에는 좀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간단히 줄여서 임포트 톨러런스라고 해서 IT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예.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자료로서 이제 증명을 하고 신청을 하는 그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그래, 알겠어. 식약처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필터링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 근데도 막상 어쨌든 내 입으로 들어갈 때 내가 씻고 있을 때는 농약이라도 있긴 있을 텐데 내가 이거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잔류 농약을 씻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 팁도 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 농약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 저희가 이 농약 기준을 설정할 때 이제 위해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 평생 동안 먹었을 때 이게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위해 평가를 하고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전혀 씻지 않고 그냥 수확한 그 상태 그대로 위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냥 드셔도 농약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그 인체 위에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굳이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웬만하면 물에라도 씻어서 먹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휴지라도 닦아서 막 먹잖아요. 예, 뭐 흙도 묻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세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는 그 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령, 무슨 요령이야? 네. 예, 과일이든 뭐 채소든 그 미지근한 물에 한 5분 정도 담갔다가 버리는 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는 게 계속 흐르는 물에 닦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닦여요. 이거 저 완전 제가 알고 있었던 기본 상식하고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예, 뭐 담가두게 되면 더 싱싱해지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지근한 물에 채소를 담그다 보면 약간 좀 시들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번 정도 하시고 나중에 찬물로 그냥 흐르는 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몰랐어요. 아하, 그렇구나. 뭐 이런 시간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요. 워낙 여기서 꼼꼼하게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만 씻어도 된다. 그래도 충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 정확히 말하면 안전하다. 예, 그게 딱 정확하겠네요. 안전하다. 알겠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PLS 제도에 대해서 좀 뭔가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일단 농민분들이나 아니면 농산물 수입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팔로와도 막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 근데 국내 농민분들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국내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만 사용하시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수입하시는 분도 그 우리나라 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수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그 농업인도 고민 많이 하시고 수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소비자가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분들도 우리나라 그 농약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건 믿어주시고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주신 우리 김진숙 연구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알차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